안녕하세요. 하이뉴욕 증시 5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주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인데 테슬라 주가와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22년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쉽게도 22년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죠. 다행히 23년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높다. 한동안 갈팡질팡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여전히 시장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좀 그동안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는지 이 동인, 요인부터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회복을 하고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좀 요인들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화면 보시면서 제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테슬라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년, 22년까지 이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급격하게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되게 심플합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전기차의 생산이 잘 되고 전기차의 판매가 글로벌에 잘 됐을 때 주가가 항상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20년도 들어서 그리고 특히 21년 하반기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년도에는 테슬라의 모델 3가 본격적으로 글로벌리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1년도 하반기에는 중국 공장을 중심으로 테슬라의 모델 Y가 이제 글로벌리 많이 팔리기 시작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슬라의 주가가 좋았을 때는 전기차가 많이 팔렸을 때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AI, 그리고 요즘은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등의 암호 자산 영역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미래 사업에 대한 가치 역시도 테슬라의 주가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녹이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전기차 사업, 그리고 중장기적인 자율주행 AI, 암호자산 등의 이런 기대감을 테슬라의 주가에 우리가 실으면서 20년, 21년 테슬라의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22년부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흥미로운 부분은 22년도에도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는 괜찮았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테슬라의 분기 단위의 전기차 인도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2년도에도 꾸준하게 전기차 인도량이 늘었죠. 근데 테슬라의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시장이 안 좋아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자체는 그래도 꾸준하게 잘 하고 있었는데 테슬라를 둘러싼 전기차 산업,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테슬라조차도 이제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흐름이 22년도부터 새롭게 생겨난 거고요. 또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이 안 좋은가 동시에 테슬라의 공장 가동에 있어서도 일부 문제가 좀 발생을 구간별로 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테슬라의 수익성에 조금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져서 테슬라의 GP 마진,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2년 들어서는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수익성이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극최근이죠. 이번 달,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계속적으로 테슬라를 둘러싼 전기차 산업의 수요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테슬라조차도 여전히 전기차 가격을 인하를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체는 그래도 꾸역꾸역 사업을 좀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 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이 부분이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주가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라든지 주가의 변동성이 높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근간을 봐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현상보다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근간, 펀더멘탈이 어떤지를 확인을 한 이후에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테슬라가 가진 근간, 펀더멘탈은 여전히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가진 펀더멘탈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들인데요.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요. 전기차 사업에 있어서는 테슬라는 그 어떤 전기차 사업자보다 제품 혁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 애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굉장히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차를 양산하는 능력 역시도 그 어떤 완성차 사업자들보다 높다라고 여전히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로봇 도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양산 능력을 급격하게 끌어올린 회사가 테슬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사업 이외에 시장이 테슬라한테 기대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영역에서도 여전히 뛰어난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반도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디자인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그 누구보다도 빅테크 기업 못지않은 AI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능력도 스스로 내재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 AI 학습함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 역시도 그 어떤 사업자들보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도조라고 하는 새로운 AI 인프라 사업을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회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도조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그동안 해왔던 자율주행을 넘어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AI 사업까지도 테슬라가 앞으로는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사업에 있어서도 펀더멘털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우리가 테슬라를 볼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근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테슬라의 이제 펀더멘털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전기차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 23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25년 회사는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제 사이버 트럭 향 매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기 시작을 할 텐데요. 어쨌든 신차 모멘텀이 새롭게 생긴다라는 부분이 투자자분들이 꼭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베를린이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신규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 역시도 투자자분들이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테슬라의 GP 마진,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지는 요인이 시장의 수요가 둔화가 돼서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내려서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함께 신규 공장이 가동을 하면서 그 신규 공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아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신규 공장, 베를린이라든지 텍사스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비용 절감이 많이 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24년, 25년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전기차 산업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수요 부진이 조금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업에 있어서는 사이버 트럭, 그리고 신규 공장의 가동률 상승,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을 기대를 이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도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슬라는 AI와 관련된 도조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런칭을 하면서 이 사업에 필요한 AI 반도체를 직접 디자인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AMD 등의 이제 대형 AI 반도체 기업들에게 반도체를 수급을 받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반도체를 디자인해서 자기들의 반도체를 자신들의 AI 인프라에 넣고 활용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저런 AI 서비스를 위해서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반도체를 활용을 해서 AI 사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차트가 향후 테슬라의 AI 사업의 계획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테슬라가 AI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는 AI 인프라입니다. 지금 23년 7월 현재가 한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요. 앞으로 멀지도 않은 미래입니다. 한 2년 후가 여기 요 부분입니다. 지금보다 AI 인프라를 정말 몇백 배, 몇천 배 이상 갖춰서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 회사가 최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큼 테슬라는 도조 등의 AI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최근 들어서 더더욱 내비치고 있고요. 특히 올해 9월이나 10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테슬라의 AI 데이 때 관련된 업데이트를 많이 해줄 거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은 테슬라의 AI 데이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0년도라든지 21년도에는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기업 가치가 많이 움직인 측면이 있는데요. 올해를 기점으로는 그런 기대감을 뛰어넘어서 실제 사업 계획 그리고 실제 실적 기여도를 이제 AI 사업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AI 사업에 대한 펀더멘탈 역시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이 에너지 사업 역시도 테슬라의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의 메인은 에너지 스토리지 장치, 우리가 흔히들 ESS 장치라고 말하는 제품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런 B2B향 에너지 스토리지 혹은 우리 가정집에 놓고 쓰는 이런 B2C향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을 테슬라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테슬라는 ESS 사업의 함에 있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사업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과 이제 글로벌리 에너지 스토리지 장치의 설치량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접어들면서 설치량이 늘어나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ESS 사업의 성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19년도, 20년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회사의 기업 가치에 에너지 사업의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에너지 장치의 제품 양산을 늘리고 판매를 늘리고 이것이 이제 매출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앞으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ESS 에너지 사업의 가치를 분명히 넣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분명히 테슬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전기차 산업의 수요가 회복이 좀 생각만큼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회사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조하고 오히려 새로운 펀더멘탈들이 애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전 좋은 전략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올해보다는 내년도로 접어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펀더멘탈 모멘텀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테슬라 투자자분들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조 미국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